PK 경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하준양 서비스 산업 총연합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나희량 부경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치 못해서 더 감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과의 수산물 분쟁 승소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수산도시인 부산에 미칠 영향과 과제 이 부분 한번 오늘 짚어보기 위해서 긴급히 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 교수님, 네. 오랜만에 국제무역전쟁에서 일본의 역전 한판성을 우리가 거뒀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뭐 이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흔한 일인가요? 아니요,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네. WTO는 원칙적으로 네. 1차 심리인 패널 심에서는 주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고요. 1차 심리에서는요? 예. 그때는 우리 졌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고요. 네네. 근데 다행히 이제 2차 심리인 상소심, 네. 그 상소심에서는 패널의 판정이 그러니까 WTO 협정과 법리적으로 부합하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상소심에서는 패널의 판정이 이 WTO 협정에 법리적으로 위반된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한 것이죠. 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대부분 전문가들도 우리가 2심에서 이길 거라고 예상은 못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상소심에서 이 사실관계를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솔직히 이제 패널에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법리적인 WTO 협정에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상소심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부산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부산 산업 가운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부산경제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수산업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 부산시에서 발표한 그 네. 수산업 통계가 있는데 네네. 거기를 보면 부산에서 어업하고 이제 어업 관련된 연관 산업에서 이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규모가 약 한 18조 원 네.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음, 이거는 이제 부산 전체 부가가치 한 11% 정도가 네.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쎄요, 이게 적지 않은 비중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그러면 있습니다. 예. 이번 승소가 우리 부산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WTO 승소를 한 거는 부산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이번에 승소했기 때문에 네. 일단 국내 수산물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급의 확보가 일단 가능하게 됐고요. 만약 우리가 패소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일본 수산물들이 쏟아져 네, 들어오니까 국민들이 그 먹거리에 대한 그러니까 특히 수산물에 대한 뭐랄까요? 불신이 불신이 높아지니까 높아지고 그렇게 네. 되면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될 수밖에 없죠. 불신이 높아지고 저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줄게 그럼요. 되니까 네. 덩달아서 국내 수산물 수요도 네, 줄어드는 맞습니다. 피해를 네. 겪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돼서 다행이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수시장의 확대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같은 경우도 네. 일본 수산물이 이제 방사능에 오염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대체제로서 우리나라 수산물이 이제 보다 각광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럼 일본 수산물이 해외 시장에서 잘 안 팔리는 안 팔리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시장 그렇죠. 영역에 그런 시장이 우리 있을 수산물들이 국내 수산물이 그렇죠. 진출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런 시장으로 그런 시장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다 이렇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WTO 승소에서 일본 위험할 수 있는 일본 수산물을 안 먹게 돼서 좋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또 우리 그럼요. 부산 지역의 경제하고도 직접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렇네요.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총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 지역의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요? 당연히 다른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렇습니까? 이번 WTO 분쟁 승소 사건을 보면은 네. 지식 서비스 산업이 21세기 산업의 꽃이라고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지식 서비스 산업하고 이게 WTO 승소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수산물 분야였는데. 그렇죠. 근데 분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네. 여러 가지 어떤 실무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네. 그게 국제적 인정을 받은 감정평가사라든가 그다음에 국제 회계 기준을 다루는 회계사, 소송 비용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실제 소송에서 실무를 다루는 국제 변호사.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국제 분쟁이나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분하게 뒷받침해주는 금융업, 보험업이나 은행업 같은 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을 한때 융합을 시켜놓은 게 바로
우리 지식 서비스 산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인데 이게 산업의 윤곽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지식 서비스 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훌륭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번 WTO 성사와 관련해서 역할을 했던 분들은 대부분 뭐 수도권 서울에 있는 분일 테고요. 네. 예, 부산 내에서 지식 서비스 산업과 관련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산의 강점이 해양이나 또 최근에 그런 금융단지를 또 유치하고 다양한 이제 마이스 산업이 성장하고 있어서 그와 좀 연동해서 그런 좀 관련된 서비스 산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부산의 이제 서비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도시 부산 미래청사진에 지식 서비스 산업이 들어가려면 그 한 장을 차지하려면 어떤 분야를 챙겨봐야 될까요? 먼저 네. 사실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부산이 세계수산대학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뛰어들어 있네요. 그렇죠. 이게 네. 세계수산대학이 유치되면은 여기 세계수산업 관련된 인재들이 다 모여들 것이고 이거는 아무래도 네. 우리 수산업 분야에 쾌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난다고? 아마 2021년에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 네. 또 이게 세계수산대학도 있지만 네. 사실은 해양수도인 부산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전문 부분의 유치입니다. 이건 뭡니까? 뭐 고등법원, 지방법원 알아도 또 이거 네. 분쟁을 다루는 법원이 따로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는 뭐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이외에 네. 전문적인 법원이 예를 들면 가정법원 같은 그런 전문적인 법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부산에 있어야지. 자, 해운업계에 따르면은 네. 연간 해양 관련 소송 비용이 네. 한 3천억 된다는데 이게 부산으로 들어오면은 그럼 국내 해운업체들이 지불하는 소송 비용만 3천억이 그렇죠. 한 해. 예, 양쪽으로 하면 6천억이 되겠죠. 아,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네. 회사 전문 부분의 중심지를 할 수 있고 네. 따라서 세계 중심지죠. 그렇죠. 거기는. 해양 금융도 매우 발달해 있죠. 이 회사 전문 부분이 네. 부산에 유치되면은 네. 우리 부산이 향후에 해양 금융 중심지를 꿈꾸고 있는데 네.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 이 동북아의 지리적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데 네. 예, 부산에 북항이라고 있죠. 네. 이걸 이점을 잘 이용하면은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네. 금융 규제 프리존 지역을 만들게 되면은 향후 부산이 한국을 100년 동안 먹여 살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 수산대학 유치 그리고 또 회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목소리 한번 전문가들 이야기 한번 더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는 수산 제일 수산 도시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부산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연구, 교육 등 이러한 그 다양한 수산 인프라를 국제사회에 이제 인프라가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 같으면 예컨대 홍콩이나 그다음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법원을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선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부산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그런 회사 법원이 온다고 하면은 도시 경쟁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단순한 컨테이너 항만 도시 부산에서 한 단계 쑥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 승소가 완전한 종결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쌀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한다고 해서 아마 일본 자체 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요. 이거 배수 아니다. 한국의 규제 이제 계속 요구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예. 심지어 교수님, 한국 관광객이 1년에 한 750만 명 일본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일본 수산물 먹으니까 우리가 배수한 거 아니다. 이런 논리까지 있는 걸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끝난 거죠? 예, WTO는 2심제입니다. 그래서 네. 패널심과 상소심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네. 상소심이 최종심입니다. 우리가 상소해서 이겼으니까 네, 이제 다음 재판은 없는 거네요. 예. 끝난 것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또 하나 그럼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재판에서 졌는데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본이 우리나라만 유독 제소를 했습니다. 했던 이유가 우리가 그 이유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제 수준이 네.
가장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만약 승소를 하게 되면 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나 또 제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네. 그것을 이제 풀어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전제가 돼야지만 네. 승소를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이렇게 가능한 것이고 네. 일본의 수산물을 수출을 이제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 이게 이제 어그러진 것이죠. 이런 계획이 완전히. 그래서 전제가 이제 어그러졌기 때문에 네. 일본의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이제 네. 전략을 세워야 될지 굉장히 좀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런 통상 갈등이 아예 뭐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또 없을 테고요. 예. 총장님 어떤 대책 필요한지 마지막으로 말씀 좀 덧붙여 주신다면요. 한국과 일본과 중국은 네.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단일 블록 체제 시스템을 형태띠고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우리나 일본이나 중국은 네. 경제적으로는 동반자적 협력자 관계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인근에 붙어가지고 영토 문제라든가 역사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격하게 대립을 할 수 있지만 이걸 경제적으로 확대시켜서 네.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네.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수산물 분쟁 승소가 또 우리나라에 그리고 또 우리 부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부터 시작해서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지역 산업과는 또 어떻게 연계를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일까 이런 이야기까지 오늘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